네, 여러분. 네, 잘 추셨습니까? 네. 어제도 쉬는 날이었죠. 네, 어제도 쉬는 날이었죠. 네. 어제 저는 광릉수목원, 네, 둘레길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어제 아내랑 같이 한 20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왕복 20km. 거기에 이제 산림벽길이라고 있는데, 7코스에, 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네,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거기 갔다 와서, 뭐죠? 발에 물집도 두 군데나 잡히고, 네. 어제 날씨도 좋고, 오늘은 비가 오는데, 어제 날씨도 좋고 해서, 꽤 괜찮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뭐, 책상 앞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약간 휴일이라든지 주말을 맞이해서, 뭐,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함께, 네, 뭐 등산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저처럼 블랙길을 걸어도 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힐링을 받았던 그런 시간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네, 한번 네, 쉬는 날 이렇게 좀 가방에 뭐라고 네, 이런 뭐죠? 그 빵, 네. 어제 저는 카페 모카 빵 사고 갔는데 스콘하고 가져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제 좀 약간 실수를 한게 500ml 물을 두 개를 얼려서 갔는데, 두 개를 얼리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는 게 녹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녹은 물을 먹으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는 얼리고 하나는 얼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얼리지 않은 물을 얼린 물에다가 보충하면서 먹으면 훨씬 낫구나. 이걸 어제 제가 가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시면, 네, 좀 좋은 시간을 갖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죠. 국제평화주의까지 했고, 자, 이번 주는 자, 한국 헌법의 기본 질서, 기본 제도 해가지고, 자, 첫 번째로 민주질서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민주질서. 자, 민주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 해가지고 개념 핵심. 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여러분 혹시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를 뭐 들었던 분이시나 혹시 뭐 법과 정치를 듣지 않으셨어도 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그렇죠. 뭐 뭐죠? 네. 오브 더 피플, 저기 뭐죠? 바이 더 피플, 자, 포 더 피플, 뭐 이렇게 많이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즉,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되게 다양한 개념이고, 정말로, 다의적인 개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 민주적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한 문장으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느냐, 그쵸?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면 당연히 이 즉 민주 질서가 무엇이냐를 알아야겠죠.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아야 당연히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그렇다면 이 민주라는 개념, 즉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즉, 첫 번째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입니다.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해서 그래도 불가능한 중에서도 뭐죠?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즉 민주주의라고 하면 핵심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핵심, 그 핵심의 중심에 서 있는 대상이 누구냐? 네, 국민이라는 겁니다. 국민. 그죠?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자, 이게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그쵸? 즉, 그러면 뭐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려면 국민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국가 권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국민이 국가 권력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자기 지배, 그렇죠? 국민의 자기 지배, 국민이 자기를 지배하고 또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에 떠올리셔야 되는 대상은 바로 국민인 거죠. 국민에 의해서 뭐죠? 지배되고 권력이 행사되고 그다음에 그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 국가. 자,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개념, 즉 핵심은 국민에 의한 국민은 국가. 자, 이런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가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다.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국가 활동, 그쵸?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의 이념, 즉 정치 활동의 이념이 뭐죠? 국민을 위한 국가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바로 정치 활동의 이념이 되는 거고 국가 활동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목적이자 자 형태로서의 의미를 가지면 그쵸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국민이 지배를 하고 국민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의 국가를 바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민주주의는 국가 활동과 정치 활동의 이념 그다음에 형태로서의 의미를 가지면 자,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정당화 근거이다. 자, 국가의 존립 근거. 자, 국가라는 이 공동체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이 국가 권력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뭐죠? 자기를 지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즉, 이런 국가인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의민주제 즉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대의민주제 대의제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대의제에서는 대표를 뽑아서 네가 나 대신 가서 나의 정치적 의사를 국가에다 반영해라. 자 이런 거죠. 즉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뭐냐면 자 국민에 의한 국민에 위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즉 국가 권력 즉 국가의 존립 근거 즉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즉 이게 국가가 가진 권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따질 때는 당연히 이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대상이 누구냐 국민인 거죠. 바로 그러한 국가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민주주의는 자, 국가 활동과 정치 활동의 이념이자, 그렇죠, 여러분? 자, 형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자, 정당화 근거가 바로 이제 민주주의고, 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국민이다. 그렇죠. 모든 게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자, 이게 바로 어떤 국가 존립의 근거이자, 자, 정당의 근거이다. 국가 권력의 정당화는 무엇이냐? 국민의 지지 여부인 거죠. 그래서, 국민이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자, 이런 걸로 따지는 거죠, 여러분. 자, 민주주의의 변천을 보시면, 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자, 자유민주적 복지주의는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즉, 실질적 평등사회를 추구 결대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다음에 규제가 요구된다. 즉, 이 민주주의의 번처는 어디에서 어디로 왔냐?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자 오늘날의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로 뭐예요? 변천이 돼간 거죠. 처음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형성이 됐던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대군주의에서 억압받고 자유를 뭐죠? 빼앗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를 갈망하게 됐죠. 자유를 갈망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로 정착이 되냐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즉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있죠. 우리 헌법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로 토착화가 되고 정착화가 됐죠. 즉 내용은 뭐죠? 신체의 자유. 내 신체를 건들지 마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내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냅둬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나의 재산권을 보장하라 이런 거죠. 즉 그렇죠. 어떤 핵심적인 것은 어떤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어떤 재산권의 자유였지만 즉 처음에 이 민주주의는 자 절대 왕정 시대로에서 공화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국가
군주, 그쵸, 군주죠. 그때 절대왕정에 있어서 이 군주가 어떤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찬탈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차단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졌던 거죠. 민주주의가. 즉, 우리는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자유를 건들지 말고, 더 이상 나의 재산을 가져가지 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형성이 됐다가, 자, 이게 이제 헌법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뭐죠? 어, 것과 괴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 재산권도 절대적 재산권이고, 그렇죠.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산다. 그렇죠. 근데 입헌주의 헌법의 문제점이었죠. 그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근대 입헌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왕정 시대에서 군주가 국민의 재산을 뺏어갔기 때문에 이 재산권은 신성한 것이다. 소유자 외에는 절대로 이 재산권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 이러한 사상. 자, 이러한 사상이 이 절대적 재산권에 뒷받침이 됐었고, 이 절대적 재산권으로 인해서 결국은 돈을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버는 그런 사태가 나면서, 즉 뭐죠? 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뭐 아사하는 사람, 밥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또는 집이 없어서 죽는 사람, 이런, 즉 뭐죠? 이 국가의 존립 근거가 바로 이 국민을 위한 국가인데 이 국민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자유민주적, 온리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가미가 돼가냐면, 자, 사회복지적 민주주의가 가미가 돼가면서, 그쵸? 최소한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사경제의 경제 질서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의 존립 근거, 즉 국가의 존립 근거인 이 국민을 위한 국가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평등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사회민주주의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이 민주주의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 실질적 평등 사회를 추구를 하고, 어떤 결제의 자유에 대해, 그쵸? 뭔가 결제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 그쵸? 뭔가 결제를 할 때 이 결제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 그 다음에 규제, 네, 규제가 요구되는 거죠. 결국은 이 재산, 근데 입헌주의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했지만, 자, 이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오면서 어떤 사회성에 반한다든지 공소양속에 반한다든지 어떤 이게 권리의 남용으로, 그쵸, 권리의 남용으로 해당이 되면 권리 남용은 금지가 되니까 금지 되면서 어떤 결제의 자유라든지 어떤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요구가 되죠. 규제도 요구가 되고 결제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도 요구되면서, 그쵸, 실질적인 평등 사회. 자, 실질적인 평등 사회가 뭔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두 번이나 얘기했네요. 실질적인 평등사회란 최소한의 그 국가에 사는 그 국민들이, 자, 한 사람이라도, 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자,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사회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국가의 존립 근거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 그렇죠. 국민을 위한 국가. 자, 이게 민주주의 핵심 이념인 거죠. 이 민주주의 핵심 이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주의 핵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질적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즉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로의 변천이 필요했고, 자, 이 사회복지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 즉 실질적 평등사회를 추구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외대생들이니까 똑똑하시죠. 네. 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네.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자, 개념, 문제의 소재. 자, 헌법 전문에서는,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이 문장이 있고요. 문구가 있고, 자, 헌법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렇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했다. 우리가
복지적 민주주의로의 어떤 민주주의가 변천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아예 버리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 헌법 제4조, 즉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4조에 보시듯이 자,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즉 헌법 4조에 보시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했다. 그렇죠? 입각한 거죠. 네, 기본 바탕이 까는 거죠, 이거는. 네, 당연히 이걸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또 헌법 제8조 사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주적 기본 질서. 자,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또 표현이 있어요. 헌법 제8조 사항. 8조는 정당제도죠, 여러분. 자, 정당제도에 보시면,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쵸? 네,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럴 때, 자, 또 헌법 8조 사항에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과연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게 이제 우리 헌법, 즉,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민주적 기본 질서가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그다음에 헌법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다음에 자, 헌법 사항에서는 그러나 자, 이 자유를 빼버리고 자, 민주적 기본 질서. 그럼 과연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어떤 문제의 소재이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어떤 법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면 자, 민주적 기본 질서. 자, 민주적 기본 질서는 기본적으로 뭐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죠. 그쵸? 그게 바로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인데, 자, 그런 민주적 기본 질서는 당연히 국민의 자유와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보장적 성격의 기본 원리이다. 그렇겠죠? 민주주의의 핵심이 결국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또는 여러 기본권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런 법적 성격, 즉 보장적 성격으로서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면서 자 보세요. 자 또한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변천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자유민주적 민주주의에서 이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로 가면서 자, 최소한의 국가의 존립 근거인 즉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서는 자, 실질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고 이 실질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 또는 권력을 지닌 사람 또는 뭐죠?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자, 기본권, 즉 뭐죠? 개인의 기본권을 자, 제한하는 사유가 또한 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근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민주적 기본 질서 때문에 다 국민의 자유와 또 여러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 보장적 성격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자유에서 사회복지로 변천해 가면서 즉 자유에 입각한 사회복지가 가미가 되면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에 또 뭐가 있죠? 네.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실질적인 평등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죠? 양면에 칼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장적 성격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면서 자, 또 뭐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로서의 어떤 실질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한적 성격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이렇게 양쪽의 어떤 면들을 다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주의적 민주주의 어떤 기본 질서 이런 요소들을 보시면 자, 이 우리 헌법이죠.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소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렇죠. 우리 헌법 전반에 흐르고 있죠.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있고 당연히 권력 분립. 자, 권력이 분립이 돼야 자유가 지켜지겠죠. 권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독재가 일어나고 그렇죠.
권력이 집중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절대군주가 권력이 집중됐었잖아요. 입법행정사법을 절대군주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국민들을 많이 유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권력이 분립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제도, 의회가 그 권력, 즉 행사하는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회제도도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수정당제도, 그렇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국가 의사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 복수정당제도. 그다음에 선거제도. 자,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직접 뽑는 이 선거제도. 그다음에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 질서를 골간으로 한 이 경제 질서. 그게 바로 자유인 거죠. 왜 경제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 하나가 되냐면, 여러분, 배가 고픈데 자유가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배가 당장 고픈데 여러분 어디 놀러 갈 수 있어요? 배가 엄청 고픈데 등이 따셔야 자유가 지켜지는 거죠. 그쵸? 정말로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회사에 가는 것도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하루에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즉 경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아침이나 오전이나 오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난 회사를 가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라는 것들은 더불어서 가는 게 뭐냐면 재산인 거죠. 3, 4일, 4, 5일 거의 한 달 굶었는데 자유를 누릴 사람이 없는 거죠. 일단 배를 채워야 되는 거죠. 등이 타셔야 당연히 자유라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는 당연히 재산이 함께 간다. 즉 경제가 함께 간다. 이런 거죠. 그 재산이 바로 사유재산, 그 다음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시장경제. 그렇죠. 국가가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인 이 시장경제, 이걸 골간으로 한 이 경제질서. 자, 이런 경제질서가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요소로서 우리 헌법에 정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법권의 동의예요. 그렇죠? 사법권이 행정부와 독립해서 행정부, 즉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자, 사법권에 의해서 어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잘못됐으면 어떤 사법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사법권이 국가의 어떤 다른 입법이나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이것도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요소다. 이런 거죠. 즉,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89헌가 11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다라고 결정할 때 판시를 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사회복지민주적 기본 질서는 무엇이냐? 자, 실질적 평등. 첫 번째로 실질적 평등. 자, 우리 헌법은 자, 실질적 평등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 평등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형식적 평등. 자, 기회만 균등하게 주면 되는 거냐? 자, 기회만 균등하게 주는 거죠. 뭐 대상과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직업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그냥 뭐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뭐 오지에 살든 정말로 엄청난 곳에 도시에 살든 상관없이 기회만 균등하시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형식적 평등이나 자, 외관적 평등. 외관적 평등이라는 거죠. 기회를 균등히 주니까 평등하지 않냐? 이런 외관으로 보이는 어떤 평등. 자, 이게 아닌 어떤 실질적 평등이 요구된다. 즉 우리 헌법 제11조 이 평등 원칙도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다 헌재의 어떤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헌법 제11조에서는 자, 평등권을 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법 앞의 평등, 다, 그쵸? 그다음에 차별금지, 성별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사회적 신분, 자, 차별금지, 즉 평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이 평등 원칙도, 자, 실질적인 평등을 얘기하고요. 상대적 평등, 자, 절대적 평등은 아니죠, 여러분.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절대적 평등은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평등은 다 실질적이다. 즉 형식적 평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등할 수 있는 그것. 그다음에 상대적 평등. 자, 절대적 평등은 완전 공산주의죠, 여러분. 자, 이런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자, 상대적 평등. 자, 능력에 따른 평등. 자, 이런 거죠. 즉 우리 헌법 제11조는 실질적이고 상대적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 자, 학계의 통설이고 자,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 제11조는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판례에서.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현대국가에 들어와서
자,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어떤 생존의 보장, 그렇죠? 사회보장, 사회복지 요구가 자, 헌법의 중요한 이념에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 헌법에는 당연히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생존권적 기본권, 그렇죠? 사회적 기본권인 거죠. 자, 사제 기본권이 우리 헌법에 뭐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적 민주적 기본질서 요소를 우리 헌법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지인 거죠, 여러분. 복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우리 헌법의 뭐죠?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헌법은 어떤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그 생존권적 기본권들이 우리 헌법에 보시면 규정이 되어 있죠. 자, 10조부터 36조까지 읽어보시면 그 중에 생존권적 기본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쵸.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즉,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원칙이고요. 경제 질서에서. 즉, 시장 경제 질서가 원칙이고, 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가의 존립 근거인 다 국민을 위한 국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즉, 여기 위에 보시면 뭐죠? 네,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를 구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존립 근거가 국민을 위한 건데, 자, 근데 이 폰지처럼 아예 재산권, 이 경제에 대해서 니네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국가가 빠져버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자, 국가의 존립 근거인 국민들이 집이 없어 죽고, 그 다음에 못 먹어서 죽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즉, 국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더라. 이런 거죠. 즉, 그래서, 자, 그쵸. 이 사회복지 민주적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인데 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자, 경제가 흘러가는데 자, 일단 사회 경제 질서에 맡기는 게 그게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그렇죠? 필요한 경우가 뭐죠? 사회복지인 거죠. 그래. 그렇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렇죠? 최소한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국가가 100% 시장 경제 질서를 완벽하게 장악하면 그거는 시장 경제 질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시장 경제 질서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즉, 국민의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즉 실질적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어디에요? 시장 경제 질서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국제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 자, 국제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자, 국제평화주의, 그다음에 평화적 생존권이 요구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인 거죠. 그렇죠? 나 평화롭게 살고 싶어. 사회복지잖아요. 그렇죠?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어떤 평화적 생존권이 강조된다. 자, 이게 제3세대 인권이 이제 평화적 생존권이죠. 평화롭게 나는 살고 싶다. 자, 이런 것들도 뭐죠? 사회복지적, 민주적 기본 질서의 사회복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네, 한국의 뭐죠? 기본 질서, 기본 제도 중에 첫 번째 민주 질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쉬었다가 네, 10주차, 네, 10주차 강의안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쉴게요, 여러분.